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2부로 돌아왔습니다. 저 2부에서 잠시 뒤에 퀴즈 내드릴 거니까요. 채널 계속해서 고정해 주시고 상품까지 챙겨가시기 바랄게요. 자, 저희 톡스타 2부에서도 궁금증들 생기실 때마다 전화, 문자 그리고 별톡방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문자 계속해서 같은 번호로 열려 있고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톡스타 별톡방 6글자를 검색해서 입장하시면 무료로 저하고 스타분들하고 어떤 이야기든지 나눠보실 수 있고요. 무료로 궁금증까지 접수하실 수 있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자, 지금 시각이 9시를 넘어서고 있는데요. 별톡방에 또 어떤 분들이 어떤 글들을 남겨주셨는지, 2부에는 어떤 분들이 찾아오셨는지 잠시 뒤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에서 퀴즈 드렸었는데요. 2부에서 퀴즈 다시 한번 드립니다. 힌트도 드릴게요.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입니다. 기획재정부가 국내외 경기 흐름을 분석해 보고하는 경제 동향 관련 보고서를 일컫는 말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정글북, 2번 그린북, 3번 노트북.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힌트 드릴게요. 왠지 기획재정부가 경제 동향 관련 보고서를 초록색으로 만들었을 것 같네요. 뭔가 초록초록하면서 자연도 느낄 수 있고 뭔가 왠지 그런 느낌 여러분들도 느끼고 계신가요?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이 시각 별톡방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갈지, 2부에서 찾아오신 분들은 어떤 분들일지 별톡방을 살그머니 열어보도록 할게요. 오픈! 네, 보겠습니다. 자, 오늘 또 2부, 화요일 2부에서는 스파이더 스타분과 리치스타님이 함께하는 날인데, 두 분께서 상당히 또 많은 팬분들을 보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별톡방을 꼭 한번 훑어보고 가야 합니다. 보겠습니다. 우리 체리베리님께서 2부에 찾아오셨어요. 체리베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너무 춥네요.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 리치님, 5주 연속 수익 연승 축하드립니다. 오늘도 유익한 정보 기대할게요. 리치님 화이팅, 민자님 화이팅, 저까지 화이팅을 외쳐주셨습니다. 우리 체리베리님 감사드리고요. 우리 리치스타가 톡스타에서 말씀하셨던 그 한파 관련주들이 모두 다 오늘 강한 상승 흐름 보여줬습니다. 아마 전부 수익권에 계실 것 같은데요. 우리 리치스타에게 잠시 뒤에 또 리뷰를 들어보도록 할 거고요. 리치스타의 추천주였죠. 강스텐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어제 또 거의 18%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줬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오늘의 리치스타의 추천주도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조금 더 볼게요. 우리 수익 냠냠중님께서도 리치님 응원해주고 계시고요. 우리 수익 냠냠중님 2부도 함께 해주고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자, 우리 민재팬님, 와, 5주 연속이라니 정말 대단하시네요. 라고 하시면서 또 리치스타에게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스텔라님께서는 스파이더님, 좋은 정보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고요. 우리 체리베리님 또 오늘도 역시나 제 칭찬도 빼뜨리지 않고 해주고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한 달 동안 최고의 수익중님께서 체리베리님 말처럼 5주 동안 하루도 손실 안 나고 수익만 봐서 너무 좋습니다. 스타님들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와,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런 글들 남겨주시면 또 우리 스타분들이 엄청 이렇게 힘나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같이 어려운 시장에서 한 달 동안, 5주 동안 계속해서 수익을 보고 계시다니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오늘도 톡스타 함께 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리고 우리 투자의 빈님께서도 오늘 본방사수하러 왔어요 하시면서 또 리치님을 응원해주고 계시네요. 자, 우리 스파이더스타님께서 지난주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했는데요. 오늘은 오셨습니다. 우리 스파이더스타님의 팬분들도 많은 기대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세 분의 스타분들 만나러 가보도록 하죠. 자, 썰톡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성장 가능성이 큰 종목에만 투자하고 해외 경제 시황을 기반으로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률을 보여드리는 리치스타입니다. 스파이더 차트로 추세의 맥점을 잡는다. 차트 분석의 최강자 스파이더 스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썰톡의 김모스타입니다. 일단 오늘 시장은 그래도 잘 버틴 시장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미국이 급락한 뉴욕 증시 워낙 급락을 했기 때문에 장초반 분위기 안 좋았는데요. 그래도 장중에 그래도 조금 분위기 좀 좋아졌고요. 제가 누누이 얘기 드렸었죠. 누누이 얘기 드렸던 기관에서 금융투자에서 역시 들어왔습니다. 매수세가. 역시 제가 좀 얘기 좀 드리자면 금융투자의 특성에 대해서 어제도 얘기 드렸고 다시 한번 얘기 드리자면 당분간 들어올 거예요. 근데 좀 올라가면 바로 팔 거니까 너무 큰 기대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제가 볼때 기관이 이제 지금 서서히 조금 사고 있는데 이게 과연 연말까지 이어질지가 조금 의문입니다. 일단 연말까지 얼마나 이어질지 우리 한번 지켜보자고요. 자, 일단 그런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외국인이 좀 많이 샀던 게 특징적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선물이 오늘 상당히 외국인이 상당히 많이 순매수를 거뒀죠.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그나마 조금 좀 괜찮지 않나 이런 분위기를 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일단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증시에서 지금 크루드 오일 가격이 계속 밀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좀 쉽지는 않은 분위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서톡 시간에 다양하게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뭐 올라간 종목들 보면 뭐 수소차 관련주들이 단연 뭐 핫하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코인 관련주들, 비트코인이 또 다시 상승세를 타니까 다시 또 코인 관련주도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종목도 다 궁금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 한번 자세히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지수하고 종목 모두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같이 함께 해주실 두 분 모였습니다. 제 오른쪽에는 리치스타님 모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제 왼쪽에는 2주 만에 뵙네요. 스파이더 스타님 모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간만에, 지난주보다 지금 이번 주 다시 꽉 찬 분위기를 다시 만들었는데, 일단 오늘은 두 분 계시잖아요? 네,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네. 사실, 두 분이 했는데도, 지난주 두 분이 해서 저랑 이치스타님 했는데도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네, 일단 시간 모자랄 거 예상하고 빨리빨리 진행해보죠. 리치스타님, 자, 네. 지난 일주일 동안 시장은 뭐 등락폭이 좀 많았어요. 네네. 역시 변동성이 좀 큰 그런 시장인데, 어떻게 좀 대응하셨는지 한번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뭐 선물시장, 국내 선물시장에서는 뭐 매수도 하고 매도도 하고 그러니까 양방향을 다 타는 모습을 했고요. 뭐 주식시장에서는 좀 바닥 2050포인트, 2000포인트에 좀 가까워질수록 좀 매수를 공격적으로 했고 지난주 화요일, 수요일 정도에도 한파 관련주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종목들 제약바이오를 추천했었는데 그 종목들 전부 다 한 주도 빠짐없이 전부 다 상승 쪽으로 흘러가고 있어서 굉장히 좋은 한 주를 보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지난주에는 제가 4주 연속 한 번도 손실이 안 나고 네. 계속 수익 중에 왔는데 이제 이번 주 오늘로 해서 5주가 됐습니다. 네, 5주째. 네, 5주째 돼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신기록인 이제 11주 연속 수익을 갱신할 수 있을지 한번 신기록이 그전 신기록이 11주가요? 네, 2년 전입니다. 2년 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컨디션은 일단 좋으신 것 같고. 네, 매우 좋습니다. 네, 그럼 이제 스파이더 스타님. 네. 자, 스파이더 스타님 역시 이제 지수가 대표적으로 좀 시장에 원래 그런 분은 아닌데 비관론자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예. 근데 그렇죠. 뭐 사실 장이 떨어졌어요. 떨어졌기 때문에 올라와서 환희를 막 할 때 스파이더 스타님이 항상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아직 잘 모른다. 이제 좀 약간 긍정적으로 좀 봐보려고 노력은 한다마는 아직 잘 모른다, 진짜. 그만했다가 그 다음날 바로 그냥 떨어지더라고요. 예, 근데 긍정적으로 보려고 좀 한다라고 마음을 하는데 먹어보려고 마음을 했죠. 좀 먹어보려고 했는데 예, 바로 네, 그 급락을 다음날, 했죠. 예. 그 다음에 그 뒤로 그래도 원래 이제 시장에서 좀 밀린다고 계속 네. 얘기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시장 한 주 동안 또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한번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주식 쪽으로는 저희가 추천을 안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일단은 갖고 있는 종목 자체를 전부 다 저희가 이제 청산을 했습니다. 지금은 사실 주식 없는 게 나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 관련해가지고 지금 방에 계신 분들은 전부 다 지금 주식을 팔아라. 그래서 네. 전부 다 이제 손절 처리를 하고 다시 좀 보자라는 의미로 전부 다 지금 손실 제한폭을 좀 드리기보다는 아예 그냥 다 그냥 없애자라고 해가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그냥 백지 상태를 만들어 버렸고 포트폴 리셋이네요. 예. 그냥 완전 리셋 시켜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일단 실질적으로 그렇게 리셋을 저번 주에 했어요. 저저번 주. 2주 전에 해버렸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반등 왔을 때 그 반등 자리에서 최고점에서 제가 다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아마 그때 파신 분들은 지금 장이 이렇게 빠진다 하더라도 크게 약간 오히려 웃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왜 주식 싸 보여요. 이럴 때는 되게 싸 그때 보여요. 안 팔았으면 좀 더 안 좋아졌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2,000포인트의 위협을 받고 있다 말씀드리는데 좀 솔직히 깐당깐당해요.
네, 더 빠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국장이 지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뭐 계속해서 뭐 2,000포인트가 깨진다라고 보고 있는 주장이기 때문에 2,000포인트 깨지고 나서 그때 뭐 들어가도 상관이 없으니까 지금은 주식을 좀 정리하고 신규 종목들을 자제하시면서 2,000포인트 부분이 깨지거나 혹은 또 그렇게 되면 또 급등이 또 나오는 종목들이 또 속출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장은 그렇게 대응하고 있고 선물 쪽은 저희가 이제 계속 매도 쪽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이게 주수는 계속 빠져요. 근데 선물 지수 일봉을 보시면 양봉을 달라요. 네, 그러니까 다릅니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매매가 뭐냐면 그냥 쭉 길게 뭐 지금 레버리지 쪽으로 그러니까 인버스 쪽으로 가져가시든가 아니면 그냥 선물을 갖다 단타 치시는 분들 길게 가져가지 않으시는 분들은 어려우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주가가 그러니까 이게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종합주가가 빠지면 선물까지 빠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양봉을 만들면서 그냥 개파락으로 계속 빼면서 양봉을 만들어 버리니까 아마 그 매매가 좀 쉽지는 않을 건데 저 또한 계속해서 매도 쪽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양봉이 어제하고 오늘 두 번 났어요. 네. 예, 근데 뭐 지수는 실질적으로 빠졌죠. 사실 아침에 되게 웃겼어요. 아침에 아니 미국장 폭락했고 코스피 코스닥 지수 마이너스인데 선물 플러스 났었어요. 예, 방송을 점심시간에 종료를 대체로 하거든요. 수익 내고 이제 점심시간에 거의 종료를 하는데 참 빠져야 될 장이 올라가니까 참 의아스럽다. 하지만 선물이 좀 이상하죠. 예, 추세는 하방이다. 근데 이제 방송을 종료하니까 예, 뭐 항상 빠지면서 그냥 국선이 또 이렇게 또 좀 많이 좀 내려앉았는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좀 하방 쪽으로 열고 보셔야 되고 2,000포인트의 위협은 계속적으로 가해지고 있기 때문에 나스닥도 지금 좋지는 않아요. 네. 상승부터 시작해서 나스닥까지 좋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나라 주식이 좋다 하더라도 뭐 올라가려고 아무리 힘을 쓴다 하더라도 나스닥이나 항생이 빠져버린다고 하면 동방 하락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약간 특히 우량주 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나스닥이나 항생의 움직임에 좀 유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경기가 전반적으로 좀 지수가 안 좋다는 거 어디서 느끼냐면 유가가 49달러까지 깨졌네요. 49 깨지고 지금 48.33. 네, 상당히 지금 안 좋은 상황인데 뭐 간단하게 뭐 하나 또 코멘트 드리자면 제가 천연가스 오일 최고의 기회가 왔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솔직히 오일은 좀 손실 중입니다. 손실 중인데 천연가스가 정말 시원하게 밀렸습니다. 정말 10년 묵은 채증이 확 내려가게 아주 그냥 대폭락을 기록해주면서. 가스 ETF로 지금 집을 산다는 소리가 있던데 사실인가요? 집은 못 사고요. 제 지인들이. 집을 산다고 하시던데. 제 지인들이 이제 전부 다 이제 돈을 한번 저희가 네. 배팅을 위해서 모았어요. 모아서 지금 저희가 지금 역대 저희 이제 제 지인들하고 이제 증권사 다니는 다 직원들인데, 한번 여기서 한번 해보자, 우리가. 그래가지고 모아서 했는데 지금. 와, 내추럴가스 네. 고점 대비 엄청나게 밀렸네요. 네, 어마어마하게 밀렸는데 중요한 사실은 이제 오일로는 좀 손실 보고 있다는 거. 근데 더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가스로. 가스로는 한 2배 반 정도 그러니까요. 온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우리가 좀 이 메커니즘이 분명히 있다는 거 알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천연가스가요. 절대로 더 지금 올릴 수 밀리고 없죠. 있잖아요. 밀리고 있는 거는 천연가스가 사실 그동안 올랐던 이유는 지금 천연가스 가격이 비싸니까 이때 팔아야 되니까 천연가스를 막 파기 위해서 파니까 오일이 같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오일이 계속 재고가 느는 거예요. 근데 지금 천연가스가 떨어지죠? 네, 베이커슈즈 시초공수 이제 줄어듭니다. 네, 이제 줄어들 거기 때문에요. 이미 저희가 줄어드는 거 이미 확인했거든요. 줄어드는 거 몇 가지 지표를 통해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오히려 매수의 적기인 거죠? 저희는 장기로 아주 저도 장기로 지금 봅니다. 긴 호흡으로 보고 있으니까요. 일단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일단 뭐 여기까지 해서 뭐 썰은 좀 마치고요. 일단 자 본격적으로 한번 이슈를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장 이슈를 보는데요. 시장 이슈 지금 꼭 봐야 될 거야 있습니다. 이미 산타는 안 오는 걸로 이미 확정을 했어요. 이미 산타는 안 오시는 걸로 산타는 안 오시는 걸로 확정을 했는데 산타는 안 오더라도 이렇게 선물 하나 던져주고 갈 수는 있잖아요. 꼭 굳이 안 오다가 택배로 보낼 수도 있는 거고. 직접 올 것 큰 거, 같은데요? 아니, 큰 거. 택배로 말고. 네. 직접 오기에는 좀 힘들죠. 2200 요즘에는- 정도 와야, 직접 온다고, 코스피 2200 정도 가야 직접 온다고 할 수 있겠는데. 요즘에는 그 온라인 뱅킹으로. 네, 온라인 뱅킹으로 하시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택배 알겠습니다. 할 필요도 일단 없어요. 미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완전히 산타는 실종했습니다. 지금 미증시 네. 같은 경우는 연초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어요. 근데 연말을 앞두고 과연 반드시 우리가 체크해둬야 될 해외 및 국내 지수 대응 전략이 있을지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한번 우리가 파악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은 3대 증시, 나스닥, 다우, S&P 모두 다 올해 상승분 다 반납하고
10% 이상 밀리면서 다 조정장에 진입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생각해 봤을 때 과연 우리가 미증시하고 영향을 좀 요즘에 좀 그렇게 많이 올라갈 때 미증시 올라갈 때 우리나라 못 올라갔으니까 뭐 같이 안 간다고는 하지만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꼭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스파이더스타님 먼저 한번 갈게요. 스파이더스타님.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떤 대응이라고 좀 구사를 해야 될까요? 여기서 미국장이 여기서 한 번만 더 깨면 지난 저점도 밀리거든요. 이제 6,600원 이미 끝났고 한 번 더 밀리면 이제 더 이상 한 번 더 밀리면 지난 저점까지도 다 깨는 상황이 나오는데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는요. 선물 기준으로. 근데 과연 여기서 우리나라 증시도 과연 어떤 영향을 받을지 아니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 부분에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나스닥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는 상승 추세가 이렇게 지지를 받으면서 추세선이 깨졌죠. 예, 추세선이 이렇게 이제 무너지면서 추세가 지금 안 좋을 거고 이제 하락 채널을 그릴 거다. 그러니까 채널 자체가 이제 상승 채널에서 하락 채널로 바뀐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채널이 하락으로 이제 채널이 바뀌었죠. 바뀌었다. 그래서 이제 추세선 자체가 깨져버렸기 때문에 좀 안 좋을 거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이제 거품 논란이 많이 있었잖아요. 원체 뭐 상승이 죽으면 또 올라가고 또 내려오면 또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한 6개월 전에는 거의 뭐 그냥 나스닥 안 오르면 이상한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뭐가 생겼냐면 이것도 깨지면 또 올라갈 거야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하고 지금 달았던 게 뭐냐면 주가 다시 한번 그려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지수가 올라가다가 깨진다 이렇게 폭락을 했던 자리가 이런 자리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폭락을 했던 자리들. 특히 여기도 폭락을 했다 다시 올라갔죠. 그러니까 폭락을 하고 나서 다시 반등을 해버려서 끝까지 올라가 버리니까 나스닥은 계속 올라갈 거고 죽지 않아라고 이런 어떤 이제 그런 것들이 학습 효과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내려왔을 때 근데 이때도 뭐가 문제가 있었냐면 추세 지지 자체를 만들면서 추세 지지는 깨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추세를 전체 추세는 그렇죠. 흐트러뜨리지 않았어요. 근데 추세를 깨고 나서 이거는 추세가 깨진 거고 추세 안쪽으로 다시 못 들어가면 계속해서 다시 이제 하방 추세를 맞을 거다. 그리고 고점 대비 이렇게 저희가 이제 선을 그을 때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선을 이렇게 긋게 되죠. 이 선을 완벽하게 돌파해가지고 위쪽으로 다시 저 선을 빨간 선을 그러니까 하락 추세선을 돌파해가지고 안착하기 전까지 그리고 구름대를 돌파하기 전까지 절대로 안심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도 굉장히 낙관론자들은 계속해서 장이 좋아질 거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다시 올라갈 거다. 다시 올라갈 거다. 근데 결국은 또 빠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장이 빠지게 되면서 사실 국내 종합주가 지수도 좀 약간 영향을 받았고 거기에 전체적인 하락이 왔는데 지금 중요한 체크 포인트는 뭐냐면 다 지워드리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지금 나스닥 지수를 저희가 체크를 하면서 종합주가 지수를 볼 수밖에 없는데 지금 나스닥 지수에서는 지금 이중 바닥이 어제 살짝 깨졌었어요. 네, 지금 여기서 한번 더 깨지면 좀 위험합니다.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11월 20일 날의 저가가 지금 6,449.50이었어요. 근데 여기가 사실 어제 깨졌습니다. 깨졌다가 종가 자체는 살렸고 지금 살짝 반등하지만 이게 지금 오늘 나스닥의 상승세가 그렇게 세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내일하고 오늘 중에 만약 종가 자체가 6,454공을 깬다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크게 한번 하락을 하게 되고 국내 지수, 그러니까 선물 종합주가 지수로 따진다면 2,000포인트가 깨지겠죠.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물론 이제 아래쪽에 2,000포인트가 지지가 강하고 그거를 매수의 적기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그거는 그 상황 가서 봐야 되는 거고 제가 봤을 때 일단은 2,000포인트를 간다라고 좀 봐야지는데 문제는 지금 깨지냐 아니면 지지를 받고 일부 반등이 오느냐의 어떤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수라는 거는 뭐 지금 내려갈 거야 올라갈 거라 얘기하기 전에 어떤 대응의 문제이기 때문에 깨졌을 때는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고 만약에 이게 지지를 받으면 앞으로 어떤 종목들을 어떻게 선별해 갖고 대응을 할 것이냐라는 대응의 문제인 거지 이게 지금 내려갔으니까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이게 올라갔으니까 제 말이 맞지만 이걸 논하자는 게 아니라 2,000포인트가 깨졌을 경우에 저희가 어떻게 대응을 하냐 이걸 먼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2,000포인트 깨지시면 스파이더스타님은 상당히 기쁠 것 같습니다. 저는 2,000포인트 때문에. 네, 저는 2,000포인트가 깨지면 일단은 그 기쁨이 사실 제가 종목이 없어서 깨졌으니까 남들 다 손해 보는데 나는 손실을 안 봤어. 그래서 사실 기쁨보다는 2,000포인트가 깨진다라는 거는 그 아래에서 굉장히 좋은 가격에 저희가 싸게 살 수 있다. 네, 싸게 좋은 종목들을 살 수 있다라는 그 기쁨에 사실 좀 희열을 느끼는 거지. 사실 뭐 저는 안 들어갔는데 다 깨졌으니까 남들 다 손해 봤으니까 난 좋아. 뭐 사실 이거는 아니죠. 네, 그건 아니죠. 뭐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이제 해외 선물이 됐든 국내 종합주가 지수가 됐든 지수가 많이 빠졌다라는 거는 지수가
내가 만약 선물을 하시는 분들이 매도에 물려갖고 주수가 상승하기 시작하면 그 자리가 다시는 안 올 수 있어요. 맞아요. 거기가 네. 최저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만약에 주가가 많이 빠져서 지금 저점에서 내가 들어가서 매수에 물렸을 경우에는 하방으로 빠질수록 제가 굉장히 한 번은 기회는 굉장히 크게 수익이 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줍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가분들은 뭐 이렇게 저는 사실 지금 갖고 있는 종목들이 없습니다만 만약 2,000포인트가 깨져서 뭐 1,890이나 뭐 1,900포인트를 간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굉장히 투자의 적기죠. 예, 그래서 뭐 뉴스에서 또 떠들어대겠죠. 뭐 지금 뭐 왜 이렇게 뭐 장이 어쩌고 하겠지만 안 좋다고 뉴스에 많이 나오면 그때가 이제 사야 될 때죠. 사실은. 그래서 뭐 근데 이제 많이 흔들겠죠. 한 번에 확 올라가지는 않고 많이 흔들 건데 이제 정확한 맥점을 잡는 게 중요한 거고 그런 맥점을 잡는 것들을 차트를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 하시는 분이 특히 가격적인 논리로만 보는데 차트의 어떤 움직임이나 흐름을 보시고 맥점을 잡아내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이 다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기술적 분석을 내가 언제 진입해서 언제 팔 거냐는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지금 나스닥이 됐건 종합주가에서 지금 안 좋다라고 계속 제가 비관론적으로 얘기했던 뭐냐면 그게 차트에 녹아져 있어요. 이미 추세를 바꿨으니까 그 부분이 그렇죠. 상당히 좀 중요했던 그러니까 것 같아요. 차트라는 건 뭐냐면 하루에 일봉 차트를 보면 그 봉이 만들어가는 어떤 모양새를 보면 얘가 지금 모양이 이러이러한데 지금 뭐 추세를 당장 올리지는 않을 것 같아 내릴 것 같아라고 하는 게 이 그림을 만들어 간다라고 그러죠. 이렇게 좀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림을 만들어 가는 건데 그 그림을 파악을 하시는 게 좋은데 그거를 이제 가장 그림 파악을 잘하는 게 이제 추세 혹은 네. 이제 파동 혹은 이게 캔들 매매 기법을 배우시면 사실 그게 어렵진 않아요. 항상 말씀드린 건 네이버만 검색해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술적인 분석들 책 100권만 읽어도 알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이제 캔들의 모양을 파악하고 파동을 파악하는 것이 좀 중요하죠. 그래서 핵심 포인트를 찝어드리면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나스닥 지수가 6,450포인트가 종가가 밀려서 만약에 일봉상의 종가가 밀려서 끝난다라고 한다면 추세는 좀 약간 그때는 또 급등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깨질 경우에는 종합주가지수가 2,000포인트가 깨지고 그 다음에 지지 자리는 또 그 상황에 맞게끔 또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사실 차트가 좀 무섭다고 하는 게 뭐냐면요. 갑자기 이제 생각이 안 나는데 이제 제가 외신에 되게 유명한 해외 이제 테크니컬 애널리스트,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가가 한 명 계신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분이 약간 잘 맞추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200일선, S&P 500 200일선, 나스닥 200일선이 깨지면 추세는 깨진다라고 했는데 200일선 깨지니까 답이 안 나오네요. 지금 깨졌어요. 깨진 지가 언제냐면 10월 24일 깨졌어요, 이미. 10월 24일 깨졌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들 아닌가 그런 얘기 좀 드리고요. 사실 저는 우리나라 지수가 돌아서려면 일단 삼성전자가 돌아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난주 금요일 날 깨졌어요, 4만 원. 증권사에서 삼성전자 목표가 하향 리포트를 우르르 쏟아냈어요. 내내 목표가가 계속 유지하다가 금요일날 여러 증권사가 대부분 다 항복했는데 아직 항복 안 한 증권사가 몇 개 있더라고요. 그렇죠. 얘네가 다 항복하면 저는 그때가 반등이다. 항복 안 한 증권사 딱 3개 있습니다. 아직. 그 3개가 항복해야 돼요. 나스닥 상황이 안 좋고 지금 종합주가지수가 안 좋고 그럼 결론적으로 나스닥을 보고 종합주가지수를 보고 그다음에 삼성전자를 보고 어차피 똑같이 움직이는 건데 네. 제가 봤을 때는 나스닥 지수가 안 좋았어요. 종합주가 지수가 안 좋겠죠. 삼성전자가 좋을 수가 없겠죠. 코스피나 나스닥이나 어쨌든 다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차트 일봉 차트를 여러분 거의 똑같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4만 원이 깨진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물론 이제 뭐 39,000원대에서 지금 놀고는 있는데 어디까지 빠진지 또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하지만 뭐 여기서 뭐 정말 뭐 큰 낙폭이 올지는 뭐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4만 원 돌파 여부가 일단 첫 번째로 좀 체크 여부를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나스닥 지수를 보면서 코스피 종합주가 지수를 같이 보시면서 삼성전자 지금 매수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얘기하는데 나스닥 지수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자리 깨지면 코스피 종합주가 지수 무너집니다. 그럼 삼성전자가 제일 먼저 무너져요. 그런데 그걸 갖다 삼성전자 지금 4만 원 무너졌는데 지금 들어간다? 제가 봤을 땐 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식으로 오냐면 증권사에서 나오는 거 반대로 할 생각이거든요. 증권사가 금요일 날 약간은 몇 군데가 아직 포기를 안 했기 때문에 걔네가 마지막에 삼성전자 목표가 하향을 하면
거기가 바닥이지 않을까. 저 약간 그런 생각 해봅니다. 그래서 아직 그 나머지 증권사들 항복하는 것까지 제가 꼭 확인하고. 예전에 그때 다시 한번 삼성전자 얘기 제가 드리려고 삼성전자 해요. 예전에 어디가 추가에 적기냐고 제가한테 약간 물어보셨을 때 네. 제가 삼성전자 35,000원이나 34,000원이면 좀 매수 들어가야지 그 전까지는 저는 삼성전자 건들고 싶지가 않습니다라고 제 기억은 한 번 언뜻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얘기를 한것 같습니다. 예, 제가 항상 차트 좀 이렇게 항상 차트를 줄여서 봐라. 네.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 같은 키스마크가 지금 31,000원, 32,000원에 있단 말이에요. 아. 지금 여기잖아요. 그럼 그러네요. 얘는 지금 가장 왔을 때 밀리지 않고 이쪽에서 심리가 부닥치고 받쳐줄 만한 자리는 32,000원짜리예요. 32,000원짜리. 그럼 이 자리에 오면 이거 뒤도 돌아보지 말고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만약 삼성전자가 지금 32,000원 온다는 건 종합주가 지수는 지금 1,900포인트 간다는 거고 1,900포인트 가야 된다고 선물지수 같은 경우 250포인트 간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삼성전자는 제가 봤을 때 삼성전자를 정말 들어가서 수익을 많이 보고 중장기로 안전하게 가져오고 싶으신 분들은 안 오면 말고라는 생각으로 32,000원에 들어가셔야 돼요. 네. 예전에도 뭐 한 말 이렇지만. 일단 뭐 삼성전자 관련해서 그다음 국내 지수 대응 전략, 그다음 해외 전략까지 한번 스파이더 스타님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일단 뭐 약간 이런 느낌 납니다. 원래 그 2008년에 엄청난 비관론자가 한 분 계셨었어요. 닥터둠이라고. 저하고 2,000원 차이네요. 아니, 닥터둠이라는 그분이 일단 그 상당히 좀 많이 그 비관론자셨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나요. 그리고 사실 그때는 이제 이런 게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증권사 이제 굉장히 있었었는데 이제 그 한 분이 이제 그날이 이제 전 종목이 거의 다 하한가 간 날이었어요. 삼성전자가 거의 하한가 갔다. 그때 15% 하한가였는데 찍고 다시 올라온 날인데요, 삼성전자가. 근데 그 고객 한 분은 인상하게 이렇게 표정이 바꾸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표정이 좋으십니까? 라고 뭐 물어보면 좀 그래서 어떤 좋은 일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그 고객님이 뭐라 그랬냐면 내 지인들 종목들 다 한가인데 내 거만 마이너스 12%야. 그것도 뭐 다행인 거죠. 약간 처음에 스펜서님이 나 혼자 손실 안 본다고 뭐 이렇게 그런 얘기 하실 때 갑자기 그 얘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렇죠. 그럴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이렇게까지 해서 스펜서님 얘기 들어봤고요. 그럼 리치스타님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지금 연말 얼마 안 남았는데 과연 산타가 아무것도 안 주고 갈지 아니면 아예 출발도 안 할지 좀 이 부분이 좀 걱정이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말이 그래도 약간 행복하게 좀 해피하게 끝났으면 하는 마음인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꼭 우리나라 증시가 좀 약할 때 저희 화요일이 꼭 그 방송 때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좀 약해요. 네, 화요일. 주로 화요일 날 약할 때 꼭 우리 방송 중이더라고요. 꼭 그날 되면 저는 꼭 항상 말씀드리죠. 바닥에 올수록 매수 쪽이 더 맞다. 뭐 물론 이제 주가를 뭐 아주 비관적으로 1,800 또는 1,700 이렇게 간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1,800까지 가는 걸 기다리느니 2,000에 가까워져서 매수를 하고 거기서 한 손절 한 40포인트 잡고 매수를 해서 수익을 보는 게 훨씬 더 지금은 계속 그래왔어요. 패턴상. 일주일 전에도 그랬고 2주 전에도 그랬고 3주일 전에도 그랬고 한 달 전에도 그랬습니다. 어쨌든 주식은 확률이거든요. 그동안에 지금 벌어놓은 걸로 나중에 2,000포인트 때 들어가서 1,960에 손절을 해도 훨씬 수익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동안 쌓아놓은 수익금이 있으니까요. 그런 마인드로 해야지 지금 가가지고 그러면은 딱 가만히 기다려 1,800을 언제 갈 것이냐 이런 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일단 그렇습니다. 물론 제가 정답이다, 다른 분이 정답이다, 또는 다른 전문가가 정답이다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일단은 하방 경직성이 보인다는 게 에비던스라는 그런 증거가 보이지 않습니까? 일단은 한 차트를 한번 보실까요? 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코스피 지수의 차트를 보고 있는데요. 2015년에 저가를 찍었던 1,800.75자리입니다. 네. 보이시죠? 1,807호자리를 여기를 찍고 그 다음 반등이 나와서 추세선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래 바닥에서 올라오는 추세선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추세선 지지자리가 총 4군데가 나오고 그 다음 이격 조정 자리 지지자리가 총 3군데가 나와요. 그럼 결국에 1,800까지 가려면은 7번의 추세선 자리를 깨야 되는 거거든요. 7번의 마디가를 깨야 된다는 건데 이 7번의 마디가를 한 번에 깰 수는 절대 없다. 패 죽여도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900 후반대를 간더라도 반등 한번 분명히 나오고요. 1,950대를 간더라도 반등 한번 나오고 이런 식으로 가지 우리나라 증시가 여기서 막 1,800으로 그냥 200포인트를 깨는 그런 거는 안 나오죠. 그렇다면 결국에 어떤 거냐. 2,000포인트 가까워질수록 저는 매수 쪽의 뷰가 강한다. 그래서 이전에도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그래서 종목을 추천했고 오늘 또 종목 들고 나온 거 있어요. 지지난주에도 종목을 추천했고 꼭 저희가 방송할 때마다 주가가 거의 한 2,050포인트에 가 있더라고요. 상당히 좀 유리하게 돼 있어요. 저희가 방송할 때마다 주가가 꼭 2,050포인트 근처에 가 있는데
저는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주식장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하방 경직이라는 게 지금 계속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지금 주식에 누가 물려 있느냐가 중요해요. 주체가. 네. 지금 개인들이 더 많이 물려 있을까요? 기관들이 더 많이 물려 있을까요? 지금 현재는 뭐 최근래는 기관이죠. 그렇죠. 지금 최근에 가장 많이 물려 있는 거는 개인이 아니라 기관이라는 거. 이것 때문에 당연히 하방 경직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장도 보시면 알겠지만 근데 위로도 빨리 못 올라갈 것 같아요. 위로도 당연히 금융투자 때문에 항상 말씀드리자는 배틀을 짧게 가져라. 이놈의 금융투자는 정말 좀만 가면 다 팔아버리거든요. 네, 그렇죠. 배틀을 일단 좀 짧게 하면서 대응할 필요는 있대. 하지만 너무 부정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다. 미 증시가 폭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시는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이렇게 말하는 저도 오늘 선물은 매도로 들어가서 수익을 냈습니다. 네. 매도로 그러니까 선물 포지션이나 해외 선물 같은 경우는 데일리, 당일 포지션을 주로 많이 하지만은 주식 같은 경우는 데일리 포지션으로 대응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결과적으로 스윙 포지션을 많이 잡아야 되는데 스윙 포지션을 잡을 수 있는 구간은 제가 봤을 때는 2000포인트에 가까워질수록 적기가 아니겠냐. 그래서 2000포인트에서 그러면 2000포인트가 깨지면 어떡하냐. 1950포인트 손절 걸면 돼요. 거기서 50포인트밖에 안 됩니다. 주가지수를 봤을 때는 주가지수를 봤을 때는 2% 하락밖에 안 되는 거예요. 2.5%죠. 2.5% 하락되면은 그냥 종합주가 지수 대비 2.5% 하락되면 그냥 손절 날리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아랫다리에서 다시 잡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래의 마디가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를 주가 이제 차트를 조금 더 넓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아래로 지금 지지선이 어디가 있느냐. 2050짜리가 지지가 나오죠. 그 다음 자리가 지지가 2010 정도의 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 아래지는 1985자리 지지가 있어요. 이 3단계의 지지선이 이미 있는 자리가 근처에 또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지지들을 한 번에 깨고 내려가기에는 1980까지의 사이에 지지선이 3개나 있어요. 불과 포인트로는 70포인트밖에 안 되는데 그렇다면은 이쪽에서는 지지를 나온다는 가정하에 한 번씩 매수를 해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연말에 산타랠리가 없었던 적은 있어도 연말에 주식을 급격하게 뺀 적은 없습니다. 일단은 이제 네. 배당이라도 챙겨야 돼서 지금 기관이 조금씩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지금 일단은 그 배당주들이 물론 이제 지금 최근에 배당주 이제 지금 배당주들이 지금 조금씩 올라오는 것도 많이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연말에 배당주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기관들이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배당주를 좀 많이 놓고 있죠. 그리고 기관들이 일단은 손해가 나고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기관들이 그러면 결국에 돈으로 끌어올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연말 종가까지. 네, 뭐 윈도우 드레싱 한 번씩 윈도우 드레싱 한 번씩 나올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이번 장에 윈도우 드레싱이 크게 안 나온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주가를 굳이 부정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다. 2000포인트에 가까울수록 매수를 했다가 2000포인트에서 1950포인트를 찍는 순간 손절했다 다시 들어가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주가를 보면서 대응하시는 게 맞지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외 같은 경우는 지금 3가지의 이슈가 있습니다. 3가지의 이슈를 꼭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요. 미중 무역협정. 미중 무역협정 이거 꼭 챙겨보셔야 되고 그리고 영국의 브렉시트 협정안. 영국의 브렉시트 협정안 이것도 꼭 챙겨보셔야 돼요. 지금 이게 제일 브렉시트가 나중에 큰 뇌관으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잘 끝나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이제 김문수타께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오일. 네. 유가가 하락하면 할수록 글로벌 증시는 안 좋은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가의 상승이 좀 뒤받쳐져야 되는데 지금 유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48점 초중반에서 매수 롱 포지션을 이제 들어갔어요. 네, 48,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48. 네, 제가 롱 포지션으로 손실 나본 역사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제 이게 수익을 줄지. 문제는 근데 여기서 한 100포인트, 150포인트 더 내려가더라도 한 번 더 분할로 받을 생각이에요. 그 이유는 오일 떨어질 만큼 다 떨어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이것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다음 이제 나머지는 이제 종목 이슈에서도 조금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또 사실 오일도 저 비슷한 생각이에요. 왜냐면 천연가스 밀리면 오일은 다시 올라요. 왜냐면 단가가 안 나와서. 지금 베이커슈 시총수가 이번 주 아마 급격하게 줄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다음 주까지 해가지고 급격하게 줄 수 있다는 거 좀 한번 우리가 염두를 해보면 오일 가격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일단은 단기 트레이딩은 하방이 맞습니다. 오일 같은 경우도. 그리고 일단 브렉시트는 이 브렉시트는 솔직히 답이 없어요. 이거 진짜 이유가 또 양보해야 되는데 이유가 제가 만약에 EU 의장국이잖아요. 안 봐줍니다. 그러니까 안 봐주고 그냥 빨리 끝내는 게 더 나아요. 네, 안 봐주면 근데 대신 영국이 무너지기 때문에 파운드 대폭락 기회가 또 한 번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 안 봐주면 영국이 아마 정권이 바뀌겠죠. 정권이 바뀌면 이제 노동당 조금 다른 정권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제러미 코빈이라는 이 노동당 당수가 있는데 국잡합니다. 그래서 영국도 쉽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논란은 좀 있겠지만 브렉시트 좀 쉽게 안 끝날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좀 다 장기화된다는 게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당장은 일단 FOMC 회의가 얼마 안 남았죠, 이제. FOMC 회의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FOMC 회의 결과도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FOMC 회의 결과에서 만약에 내년 점도표를 좀 금리 많이 안 올릴 거다라는 한 번 정도 뉘앙스 정도 살짝 펼쳐주면 그때 좀 장이 좀 화색이 돌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그렇게 되면 일단 파월 의장이 트럼프한테 굴복하는 약간 그런 모습이 또 비춰지기 때문에 이것도 또 좋은 모습 아니거든요. 근데 뭐 이 부분을 어떻게 선택을 할지 우리가 여기서 이제 좀 대응하는 미리 예측하기 쉽지 않습니다. 서로 변수들이 워낙 많아서 내년 3번 올리는 거, 2번 올리는 거, 그다음 1번 올리는 거 다 시나리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끝까지 한번 뉴스를 보고 보고 나서는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궁금하신 분들은 그때 톡방에 딱 스파이더스타님이나 리치스타님 방에 계시면 그때 바로바로 얻어갈 수 있으니까요. 톡방에서 한번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종목 이슈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이슈 한번 보시죠. 네. 효성, SOL, 배당주 뒤늦게 뛰어들어도 괜찮을까? 네. 사실 제가 수소차 하려고 그랬거든요. 수소차 네. 지금 너무 많이 떠들어가지고 지금 입이 너무 아파요. 이제 수소차 너무 지겨워가지고 이제. 자, 그럼 이제 배당주, 연말 배당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 우리가 뭐 다음 주에 한 번 더 기회는 있어요. 있는데 뭐 그래도 다음 주에 하는 것보다 미리 좀 얘기를 해서 급하게 하는 것보다 좀 적당한 시기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최근에 배당주들 흐름이 효성은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SOL을 얘기 드렸는데 SOL이야 뭐 당연히 지금 유가가 떨어지니까 안 좋겠죠. 네. 근데 SK텔레콤 이런 부분 나쁘진 않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 우리가 봤을 때 지금 배당주 투자해도 괜찮을까? 이런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고 싶습니다. 그럼 이번에 먼저 한번 리치스타님한테 한번 먼저 볼까요? 네. 리치스타님. 자, 배당주 투자 어떻게 보십니까? 괜찮다고 보입니다. 하지만은 효성 같은 종목은 안 돼요. 왜냐? 너무 많이 올랐어. 이미 배당에 대해서 효성 차트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미 배당에 대해서 들어온 게 있어서 지금 일단은 아래 효성이 이런 모양새로 올라가고 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은 아래 한번 급격하게 지수 폭락할 때 급격하게 무너졌다가 지금 이제 다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지금 들어가기에는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안 될 것 같고요. 효성 말고 SK이노베이션이나 SOL. SK이노베이션. 예, 지금 SK이노베이션 유일하게. 얘네들은 만약에 유가 오르면 또 지수, 주가도 올라요. 네. 같은 경우에. 일단은 SOL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 효성 말고, 왜냐면은 배당으로 이미 들어갔던 종목들, 배당으로는 이미 지금 시세가 나오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배당으로 아직 시세가 안 나온 종목들, 그렇다면 안 나온 종목들은 뭔가 모멘텀이 없으니까 지금 안 나오고 있겠죠. 근데 그 종목들 중에서 유가와 연계 있는 종목들이 나와요. 왜냐면 지금 유가가 바닥을 치고 있으니까요. 일단 유가가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더 떨어질 수도 있지만은 여기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서 이제 SK이노베이션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은 SOL도 그렇고요. 여기가 거의 바닥이에요. SOL이 배당을 좀 더 줍니다. 네, 맞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주긴 하는데 SOL 좀 더 주긴 하죠. 이유가 있어요. 네. SOL은 그 대주주가 아랑코라서 자기 돈 가져가야 돼서 네. 배당을 좀 많이 가져갑니다. 일단은 SK이노베이션은 제가 추천드린 종목 중에 유일하게 또 안 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아직은 들고 있어요. 저희도 SK이노베이션. 지금 이제 오늘 장에 거의 바닥이라고 볼 수는 아직 여기 바닥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제가 봤을 때는 17만 원 초반대가 바닥이라고 보이거든요. 17만 원 초반대에서 SK이노베이션 잡는다면 굉장히 쏘쏘 그냥 석세스하게 잡는 거라고 보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배당 가면요. 네. 일단 한 3, 4% 정도 줍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수익률 3% 손해나도 배당 3, 4% 받는다 치면 퉁칠 수 있고 물론 배당락 때문에 또 밀릴 수 있어요. 근데 주로 배당락해서 다 밀리진 않더라고요. 다시 올라오더라고요. 네, 배당락이 하루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배당락 지나고 난 다음에. 근데 오히려 배당락이 없어진 날 해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효과가 없어진 날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SK이노베이션 그리고 SOL 이 두 종목이 지금 오일이 무너지기 때문에 계속 같이 무너졌는데요. 제가 봤을 때 이 두 종목을 좀 SOL 같은 경우는 10만 원에 최대한 붙여가지고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17만 원에 최대한 붙여가지고 매수를 하신다면은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요 두 종목 정도로 배당률 넣어보시는 게 저는 제일 좋아 보인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효성이 최근에 떴던 이유는 배당을 무려 그때가 4만 원대였거든요. 근데 배당을 4천 원 준다 그래서 10월 달에 얘기를 한 거거든요. 예, 제가 그때 얘기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들어가야 된다고. 제가 12월에 초에 한 번 더 얘기 드렸어요. 지금 들어가야 된다고. 근데
이 방송 잘 보신 분들은 뭐 잘 하셨겠죠. 뭐. 그러겠죠. 네, 이런 생각 좀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스파이더스타님. 자, 배당주 투자. 지금 이제 기댈 곳은 배당밖에 없어요, 사실. 근데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실 배당에 습관이 별로 안 들어있어가지고 다들. 예. 이 배당의 투자가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스파이더스타님이 봤을 때는 좀 이 배당의 투자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효성, 그러니까 SO일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지지자리긴 하죠. 지금 근데 지금 나스닥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무너지면 그냥 좀 더 빠지는 거고. 더 빠질 가능성이 있고. 좀 더 빠지면 뭐 반등할 수도 있겠죠. 근데 SO일 같은 경우는 차트가 너무 안 좋아서 좀 들어가는 건 좀 아니라고. 배당만 노리는 거 가지고 안 된다. 시대 차익에서 그거는 좀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뭐 어떤 기본 제가 지금 투자를 하는 기본 원칙에서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효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효성은 차트가 예쁩니다. 예쁜데 추세선을 지금 그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효성은 사실 제가 저희 방에서도 관심 종목으로 좀 봤던 종목이기도 한데 제가 원체 지금 비관론적으로 보수적으로 하기 때문에 나스닥이라든가 코스피 지수가 2,000포인트가 빠질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 효성을 안 드렸던 건데 만약에 어느 정도 그냥 박스권이라든가 이랬으면 제가 효성을 줬을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효성을 어떤 배당락 때문에 보고 들어간다기보다 효성은 지금 단기 입형들이 일단 정배열로 바뀌었었고 올라가기 참 좋은, 그러니까 지금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 효성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3, 4주? 뭐 한 달 반 전부터. 그렇죠. 제가 10월 말에 제가 처음에 들었던 것처럼. 굉장히 관심을 가졌던 종목이에요, 사실은. 근데 지금 뭐 그때 들어갔으면 수익이 많이 났겠으나, 근데 또 생각해보면 한번 폭락을 했었어요. 네. 그때가 이제 분할. 효성 그룹이 이제 분할되면서 그렇죠. 그때 한번 폭락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반등해서 올라가는 건데 차트상으로는 예쁜데 이제 눌림목상에서 이제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52,200원 정도가 제가 봤을 때 효성에 매매 적기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지금 가격대 자체 오늘 종가 자체는 지금 56,100원인데 키스마크 자리가 있는 자리가 지금 저희가 항상 키스마크에서 들어가잖아요. 저희가 매물대 저항 자리에 들어가는데 51,500원 정도가 지금 제가 봤을 때 51,500원. 예, 거기가 좀 한번 싸워볼 만한 적정한 자리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오면 좀 잡아보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좀 눌림목 올 때 잡는 게 더 좋지 않겠나. 근데 배당을 보고 들어가는 건 좀 아니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사실 지금 굉장히 비관론적인 어떤 전문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물론 꼭 갈 거야, 폭락할 거야가 아니라 좀 조심하자는 의미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아니, 추세 돌린 다음에 들어가도 안 되는 경우가 워낙 추세 많기 돌아간다면 때문에. 해도 되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종합주가지수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아이고 종합주가 어디 갔어요? 종합주가지수를 보면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구름대 안쪽으로 최소한 들어가거나 61평 최소한 돌파한 다음에 들어가도 저거 61평 돌파하면 손해스팽 2까지 가는 거고, 제가 봤을 때 기본적으로 2170포인트 가는 거기 때문에 그때 주가 돌려놓고 최소한 뭔가 모멘텀이 나오고 나서 들어가도 늦지 않아요. 그 상승 추세 한번 타면 뭐 하루 이틀 이틀 만에 상한가 치는 종목 들어갈 거 아니잖아요. 결론적으로는 추세 그리면서 올라갈 건데, 그러면 추세 돌려놓고 종합주가지수 상방으로 할 때 어떤 종목 들어가든 2,000 종목 중에 1,600 종목 다 올라가고 있는데 그 중에 뭐 하나 때려 맞추기 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추세 돌리고 들어가자라는 의미인 거고, 이런 거죠. 뭐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뭐 지금 2,000포인트 갈 거니까 그 누구도 주식하지 마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데 단지 저는 이제 지금 어떤 배당락을 보고 지금 들어가기보다는 좀 기다렸다가 나중에 좀 추세 돌아가면 그때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뭐 효성 같은 경우 배당을 워낙 많이 준다 그래서 이제 이슈가 됐었는데, 사실 효성이 좀 그룹 자체가 좀 안 시끄러웠으면 좋겠어요, 저는. 일단. 시끄러운 그룹이에요. 시끄러운 그룹이라. 항상 6개월마다 한 번씩 뭐가 나오는 그룹. 예, 그래서 좀 안 시끄러웠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예, 이거 두 번째 이슈로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자, 조선전 보겠습니다. 이번에 지수 밀릴 때 특징적인 게 한국카본, 동성화이트 이런 거 보면 아시겠지만 잘 버텼어요, 조선주들이. 그리고 최근에 LNG 수주 소식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좀 시장이 좀 타락하다 버티니까 조선주가 오늘 조금 살짝 밀렸는데, 이 조선주들. 과연 우리가 조선주, 그 다음 조선 플러스 기자재주. 이 종목들을 지금 어떻게 봐야 될지, 우리가 한번 좀 여기서 점검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리치스타님, 이거 좀 짧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짧게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제 또 제가 적응을 못 해가지고, 갑자기 이제 스파이더스타님이 어제 저번 주에 안 나오셨다가, 제가 지금 너무 시간이 부족한 것 같은데, 딱 2분만 말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일단은 조선기자재주, 조선기자재주가 일전에 저희가 한 3주 전인가? 얘기를 한번 했어요. 4주 전인가 분명히 얘기를 드렸어요. 그때 봐야 될 거 딱 5종목만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뭐 아실 분들 아시겠지만은 현대입포조선. 그렇죠. 현대입포조선이 대장입니다. 그렇죠. 그 조선주의 대장은 조선주 기자재 포함해가지고 대장은 어쨌든 현대입포조선하고 대우조선해양이죠.
이 두 개, 그리고 이제 기자재주로는 한국카본, 성강밴드, 동성화인텍, 이 5개, 총 5개만 보자고 했는데 이 5개들 빼고는 다른 주들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이 종목들 위주로만 좀 상승폭이 컸는데요. 이 5개 종목들만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지금은 이제 안 돼요. 지금 많이 올라갔죠. 지금은 안 됩니다. 지금 안 된다. 한 템포 실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은 고점인데 지금 들어가는 건 그건 진짜 개인이 투자하는 건데. 추세 쪽으로 연결되지는 않을 거다. 네네. 왜냐면은 어차피 조선기아제가 조금 조정이 들어올 시기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지난 한 달 전에 종목 추천했을 때도 그때도 분명히 오늘은 안 된다라고 말씀했는데 그때부터 떨어졌다가 또 올라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시면은 또 자리를 줍니다. 그러니까 기다렸다가 항상 고점에서 들어가는 매매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 이쪽 섹터를 좀 유심히 본 거는 워낙에 잘 버텼기 때문에 이게 좀 지수 급락 때 좀 피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해서 얘기를 드렸던 거고 그 타이밍은 이제 리치스타님 톡방에서 좀 리치스타님 실시간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아, 그렇죠. 당연히 실시간 알겠습니다. 그러면 스파이더스타님 봤을 때 조선 기자주 어떻게 보십니까? 이 조선주가 지금 약간 좀 잘 버텼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조선주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대우조선해양 워낙에 많이 밀렸었죠. 사실. 네, 대우조선해양이나 뭐 현대중공업도 지금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인도네시아하고 또 수주 계약권도 있고 올해 우리나라 조선이 1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게 지금 한 1조 4천억, 1조 5천억 예. 뭐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일단 그 발표가 나면 또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지금 올라갈 수 있는데 뭐 사실 제가 봤을 땐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직 시장 자체가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고 지금 누구나 다 어떤 전문가든 다 얘기하겠지만 너무 고점 논란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봤다면 뭐 특히 뭐 갈 것 같아라고 하는 종목은 제가 굳이 선정을 하자면 대우조선해양 괜찮다고 보여지는데 사실 고점 뚫으면 또 가니까요. 근데 저한테 사라고 그러면 저는 안 살 것 같아요. 사진 않을 거다. 그나마 좀 피했을 땐 괜찮다. 지금 가격이 너무 비싼 건 사실이에요. 저더라도 안 살 것 같아요. 이 가격. 저는 이거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되게 좋은 건 알겠어요. 근데 내 돈 내고 이거 사라 그러면 못 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은 들어갈 게 없습니다. 들어갈 건 없다. 좀 눌리면 들어갈 수는 있겠죠. 좀 눌리면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저는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지금은 저도 못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수소차를 왜 안 가지고 나왔냐면 수소차 가지고 나도 두 분이 들어오면 안 된다고 하실 것 같아서 네, 오늘 뭐 수소차 관련이 좀 핫한데 그래서 조선 쪽으로 한번 틀어봤습니다. 근데 사실 조선도 마찬가지고 수소차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장이 약할 때 버텼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사실 지금 여기서 한 번 더 꺾이면 이제 매일 장사는 없거든요, 사실은. 그때 또 같이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염두하시면서 만약에 이쪽 종목의 섹터에 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각자 이제 스파이더스타님 톡방이나 리치스타님 톡방에 들어가셔가지고 그 타이밍에 한번 잘 물어봐 주시고 두 분께서도 그 타이밍에 잘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을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리치스타님 마지막에 종목 하나가 있다고 하시는데 종목 뭐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한번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GMP라는 종목인데요. GMP라는 종목 지금 제가 바닥에 거의 다 근접해 보여서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뭐 BTS에 관련된 이슈가 많이 사라지니까 많이 눌려버리죠. 많이 눌렸습니다. LB세미콘 근데 올랐어요. LB세미콘은 워낙 많이 눌렸으니까 그런 거고 GMP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많이 눌렸는데요. 솔직히 이 종목은 실적도 나쁘지 않습니다. 나중에 올라갈 재료도 좀 있고. 되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눌릴 때 매수를 잡는 게 항상 좋습니다. 그렇다고 이 종목이 지금 하락하고 있는 종목은 아니거든요. 상승을 했다가 눌림을 받는 종목이지 이게 조정받아가지고 폭락하고 있다 이런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이 종목 7,600원 자리에서는 매수가 가능합니다. 아래 바닥 지지선이 강한 지지선이 7,530원 정도에 있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는 7,600원 정도에서는 매수를 해서 이거를 끝까지 조금 일단 10,000원 정도에는 뭐 한 절반 정도 수익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신고가 갱신을 좀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대응 전략은 리치스타님 톡방에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추천주까지 다 마쳤고요. 바로 민재현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천주까지 전해드렸고요. 세 분 그럼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2시간 동안 종목 상담부터 다양한 내용들까지 전부 전달해 드렸습니다. 자, 퀴즈 정답자분들도 공개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정답부터 맞춰봅니다. 자, 오늘의 퀴즈였죠. 정답은 2번 그린북이었습니다. 정답 맞춰주신 분들 7950님, 6001님, 그리고 8338님과 8245님, 4285님까지
오늘은 이렇게 5분이 추첨되셨다고 합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저희 톡스타 고객센터에서 내일 전화를 드린다고 하니까요. 모르는 번호여도 전화 꼭 받으신 후에 선물 챙겨가시기 바랄게요. 참고로 저희 톡스타 2부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이 끝나더라도 톡스타 홈페이지 찾아가셔서 원하시는 스타분의 톡방에 꼭 입장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내일 밤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